60세에 넘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은 70%가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혈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침묵의 원인과 되돌리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뇌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잔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나는 괜찮다 믿고 계시죠? 하지만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10년은 더 젊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순간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비극은 항상 아주 사소한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의 시작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늘 조용히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혈관은, 특히 뇌혈관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침묵합니다. 피가 흐르는 길이 절반 이상 막혀도, 아니 70%가 넘어도 몸은 아무 경고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는 그 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경계선이 되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5세 김만석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체력 좋기로 소문난 어르신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하셨고 담배는 아예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등산도 꾸준히 하셨고요. 본인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어요. 혈관 건강은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게도 뇌혈관 질환이 가진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사건은 아주 평범한 아침 식사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면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심하게 아프지도 않았고 피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손에 쥐가 났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말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꼬이고 혀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보기에도 아버지 오늘 왜 이러지 싶을 정도였고요.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미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었고 주변 혈관들도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관이라는 길이 원래는 넓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 길이 딱딱해지고 울퉁불퉁해지면서 피가 지나갈 공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도 등산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미 위험이 쌓여 있었다는 거죠.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수도관 안에 녹과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여도 겉으로 나오는 물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사람은 안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녹덩어리 하나가 좁은 구간을 꽉 막아버리면 그제야 물이 끊깁니다.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혈전이 한번 딱 막히면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이 서서히 나빠지는 알츠하이머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단을 내려가듯이 건강 상태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고 또 며칠 괜찮다가 다시 확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세한 뇌혈관들이 조금씩 막히면서 뇌세포가 조용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자꾸 조금씩이 더 무섭습니다. 가족도 환자도 대비할 틈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철렁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과일 많이 드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우리 혈관을 조용히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둘째,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고 혈관 안쪽 코팅막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셋째, 그 과일들을 독이 아니라 약이 되게 만드는 구체적인 섭취법까지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는 건 내 몸속에 시한폭탄을 두고 아직 안 터졌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숟가락을 놓쳤던 그 순간, 그게 사실 마지막 경고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혈관을 그렇게 조용히 망가뜨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혈관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숨쉬고 걷고 생각하는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생기는 녹 같은 존재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는 계속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막, 즉 혈관 내피세포를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내피세포를 혈관 안쪽의 코팅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코팅막이 매끄러워야 피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계속 상처를 내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스며들어 산화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마치 멀쩡한 철이 녹슬면 날카롭게 부스러지듯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을 파고드는 흉기로 변합니다. 그 위에 혈소판이 달라붙고 섬유질이 얽히고 결국 덩어리, 즉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태를 어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가 맑게 흐르지 못하고 탁해져 정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그리고 혈전 형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동서양의 의학이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혈관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화를 막고 염증을 낮추고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약 먹으면 되겠지? 수치만 낮추면 되겠지? 하지만 수치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인이 긁히고 상처난 혈관벽이 저절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흉터가 남듯이 혈관도 보호막을 다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김만석 어르신 검사 결과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화 스트레스 지표와 염증 수치가 높았고 혈관 탄성은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녹이 깊이 스며든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그 안쪽 세포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혈압을 조절하고 혈류를 조절하고 피가 엉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손상되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 안쪽 코팅막을 다시 살리고 산화를 차단하는 과일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있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과일은 바로 포도와 진한 보라색 베리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껍질이 질겨서 뱉어냈어요. 속살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절반만 드신 겁니다. 진짜 핵심 성분은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짙은색 베리류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몸에 좋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질산화질소, NO결 생성을 촉진합니다. 질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신호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이 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탄성도가 개선되고 혈류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김만석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껍질은 다 버렸는데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약을 매번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셈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신경 쓰시는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건 LDL이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철제 난간에 특수 코팅을 입혀 녹이 슬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미 생긴 찌꺼기를 닦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녹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세포의 염증 신호를 낮추고 세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혈관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젊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포도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째로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과정 자체가 침 분비를 촉진하고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와 베리류는 껍질째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저녁마다 포도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고 손끝 차가움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버리던 그 작은 껍질이 혈관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신선할수록 좋다고 믿고 계신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혈관 보약은 바로 오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디는 사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 냉동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과일은 신선한 게 최고 아닌가요?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디만큼은 예외입니다. 오디에는 C3지 글루코사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안토시아닌 계열 중에서도 특히 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항산화 능력이 포도보다 최대 5배 이상 강력하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귀한 성분이 오디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씹어 드시면 우리 소화 효소가 그 벽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해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를 꽁꽁 얼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결정이 세포 안에서 팽창하면서 단단한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깨트립니다. 마치 단단히 잠긴 감옥문이 안에서부터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C3G와 안토시아닌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냉동 오디를 섭취했을 때 안토시아닌의 체내 흡수율이 약 3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느낌상 좋은 것 같다가 아니라 흡수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그동안 제철 오디만 일부러 비싼 값에 구입해 드셨습니다. 냉동은 영양이 떨어질 것이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냉동 오디 이야기를 드리자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검사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개선된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망가뜨리는 건 결국 산화와 염증입니다. C3G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중화시키고 염증 신호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세혈관이 많은 뇌에서는 이런 항산화 작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세혈관은 굵은 혈관보다 훨씬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냉동 오디 한 줌을 그대로 믹서에 넣어 두유나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됩니다. 굳이 완전히 녹이지 마십시오. 살짝 얼어있는 상태로 갈아야 세포 파괴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오디는 당지수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스처럼 섬유질을 제거한 형태가 아니라 통째로 갈아 마신다면 혈당 상승 속도는 훨씬 완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는 껍질째, 오디는 냉동에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혈관 내피세포는 서서히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녹이 슬던 수도관 안쪽이 조금씩 매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면서도 가장 아깝게 드시는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혈관 보약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자주 합니다. 토마토를 과일처럼 생으로만 드시는 건 절반의 효과만 얻는 겁니다. 토마토가 붉은 이유 알고 계시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 속에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피떡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천 명을 10년 이상 추적한 연구에서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발생 위험이 약 50% 이상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식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질긴 세포벽 안에 숨어 있고 또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면 상당 부분이 체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한 스푼 더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름이 라이코펜을 태워서 혈관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택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그동안 설탕을 뿌린 생토마토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기 시작한 뒤 혈압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토마토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혈전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LDL 산화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포도 껍질과 OD의 항산화 작용과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포도는 보호막을 입히고 OD는 산화를 청소하고 토마토는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혈관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 드십시오.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풀어넣어 함께 익히면 됩니다. 복잡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흡수율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먹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던 그 짧은 순간, 그건 사실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경고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치면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지금 혈류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긴급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얼굴, 팔, 말. 첫째,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십시오.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인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반대쪽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쪽 얼굴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십시오. 한쪽 팔이 힘없이 스르르 내려간다면 그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해보십시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굳은 느낌이 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4시간 3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안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뇌세포는 분 단위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미니 뇌경색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나타났다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어지러웠나 보네? 팔에 쥐가 났나 보지.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미니 뇌경색을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달 안에 더 큰 뇌경색을 겪습니다.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은 더 크게 온다는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면 허리 디스크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뇌 문제일 가능성도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척추질환은 대개 양쪽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뇌경색은 한쪽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의 전조도 놓치지 마십시오. 걷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종종걸음이 되거나 갑자기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는 변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미세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뇌는 오랫동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피 속에서 조용히 혈관을 긁어내고 있는 독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혈관을 조용히 긁어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 안쪽을 면도날처럼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은 비타민 B군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B6, B12,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안에서는 내피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기검진 시 반드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훨씬 복잡합니다. 또 하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는 상태인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속에서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면 그 순간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으셨다면 심전도 검사는 필수입니다. 목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 뇌 안쪽 미세 혈관을 확인하는 뇌 MRA도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검사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경동맥 협착과 심장 리듬 이상이 확인되었고 조기에 관리하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했던 하루 루틴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은 알았지만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실제로 바꾸셨던 하루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우리가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마치 식은 죽처럼 걸쭉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아침 식사. 냉동 오디 한 줌을 꺼내 두유와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완전히 녹이지 않고 그대로 갈았습니다. 세포벽이 더 잘 깨지도록 가립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평지 걷기.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강도. 산을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의 질산화 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요리, 저녁에는 포도나 베리를 껍질째 한 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3개월 뒤 시작됐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류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 탄성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요즘은 단어가 바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큰 길이 막히면 작은 우회로를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항산화 영양소와 꾸준한 운동은 그 우회로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미 손상이 있었다 해도 지금부터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포도와 베리는 껍질째, 오디는 냉동, 토마토는 기름에 익혀 드십시오. 둘째, 얼굴 팔말의 변화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아침 물 한 잔과 30분 걷기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김만석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엌으로 가셔서 첫 한 잔의 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혈관 시계는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